루틴 검사라고 불리는 검사의 위험성에 대해 의사에게 물었다가 질문이 무시되거나 답을 듣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힐데가르트는 단순한 예방적 검사라고 설명된 것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73세였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걱정할 필요 없는 일상적인 검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 3일 후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이미 나이로 인해 약해져 있던 장벽에 구멍이 났습니다. 뇌출혈이 발생했고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젊은 환자에게는 단순한 불편함이었을 것이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중요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중년에는 안전해 보이는 의료 시술이 60세나 70세 이후에는 매우 다른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는 회복이 더디고 조직은 더 얇으며 장기는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40세에게 도움이 되는 바로 그 도구들이 그 나이의 2배인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어떤 시술에 동의하기 전에 그러한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 진단 또는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은 독특합니다. 건강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일상적인 검사를 제안할 때 여러분은 올바른 질문을 하고 더 안전한 대안을 고려하며 맹목적인 신뢰 대신 눈을 뜨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느낄 것입니다. 이어지는 섹션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어떤 시술이 더 위험해지는지, 왜 그 위험이 증가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60세 이후에 이러한 위험이 왜 그렇게 급격히 증가할까요? 그 답은 노화가 몸에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조직은 탄력을 잃습니다. 혈관은 뻣뻣해지고 더 약해지며 치유는 더 오래 걸리고 피부는 얇아집니다. 면역 체계는 덜 튼튼해져 감염에 대처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약물을 처리하고 독소를 걸러내는 신장과 간과 같은 장기들은 종종 이전 능력의 일부만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젊은 성인에게는 저위험으로 간주되었던 시술이 노인에게는 갑자기 위험한 범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마취나 스캔에 사용되는 조영제를 살펴보세요. 30세의 경우 몸은 이러한 물질을 효율적으로 대사합니다. 75세의 경우 동일한 용량이 더 오래 남아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하고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장기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약간의 출혈, 잠깐의 혈압, 저하와 같은 사소한 합병증은 중년의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노인 환자를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보가 이제 제시되는 방식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동의서는 복잡한 용어로 가득 차 있고 작은 글씨로 인쇄되며 종종 급하게 건네집니다. 많은 노인들은 의료 권위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합니다. 그들이 거의 보지 못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통계, 즉 나이가 들면서 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합병증 발생률이 단지 약간 높은 것이 아니라 수배 또는 30배 더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이가 방정식에 이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는 것은 가정 대신 명확하게 멈추고 묻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모든 병원과 클리닉의 장막 뒤에는 소수의 환자만이 듣는 현실이 있습니다. 시술은 단순한 의료 개입일 뿐만 아니라 수익 흐름이기도 합니다. 대장 내시경, 심장 카테터 삽입술, 조영제 기반 스캔은 각각 수백 또는 수천 달러를 생성합니다. 재정적 압박을 받는 의료 시스템의 경우 이러한 검사를 더 많이 권유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점이 의심스러울지라도
좋은 사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의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의사들은 진심으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구조는 과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을 만듭니다. 공식 통계는 종종 위험을 과소평가합니다. 합병증과 사망은 때때로 원래 시술과의 연결을 숨기는 방식으로 코딩됩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원인이라고 들을 수 있지만 검사 자체가 70대인 사람에게는 이례적인 위험을 수반했다는 말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젊은 인구를 위해 작성된 지침은 노인을 위한 조정 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75세는 35세와는 약물 대사, 상처 치유, 마취 내성이 현저히 다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차이가 간과됩니다. 법적 책임의 무게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의사들은 침습적 검사를 수행하여 결과가 나쁠 경우 문제가 나중에 발견될 때 조치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적은 결과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행동, 심지어 불필요한 행동까지도 보상하는 반면 신중함은 처벌합니다. 노인 환자의 경우 이는 가치를 더하지 않고 위험만 추가하는 개입으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압력을 인식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은 노인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검사를 받는지 설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의사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여러분이 받는 조언을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식을 통해 대화의 균형을 가져와 시술이 여러분의 건강에 정말 필수적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시스템을 위한 일상적인 것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술 중 첫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중년에는 대장암의 필수적인 선별 도구로 널리 홍보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세 이후에는 상황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장벽은 나이가 들면서 얇아져 찢어지기 쉽습니다. 내시경이 한 번만 미끄러져도 장에 구멍이 뚫려 내용물이 복강으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복막염, 폐혈증, 그리고 많은 경우 며칠 내 사망입니다. 통계는 놀랍습니다. 젊은 성인의 천공 위험은 1000명 중 1명 미만인 반면 현재 75세 이상의 노인은 100명 중 3명에 가까운 위험에 직면합니다. 여기에 마취까지 더해지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젊은 환자를 진정시키는 진정제는 노인의 몸에서 불규칙한 심장 박동, 갑작스러운 혈압 강화 또는 심지어 호흡 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뮌헨의 78세 에른스트는 가장 힘든 방식으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망설였지만 의사의 안심시키는 말에 검사에 동의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그는 장천공을 겪었습니다. 응급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예방책으로 의도되었던 것이 비극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술은 심장 카테터 삽입술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반적으로 막힘을 확인하기 위해 얇은 튜브가 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삽입됩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동맥은 종종 석회화되어 부서지기 쉽습니다. 카테터가 굳어진 침전물을 떨어뜨려 색전으로 뇌로 보내 즉각적인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삽입 부위의 출혈은 약한 피부와 약한 혈액, 응고력을 가진 노인에게는 통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검사 중 사용되는 조영제조차도 노화된 신장에 과부하를 주어 급성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환자의 거의 5%가 카테터 삽입술 중 또는 직후에 뇌졸중을 겪습니다. 매년 수천 명이 사망하며 종종 지금 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 서둘러 시술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결과를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더 안전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변은 잠혈 검사, 캡슐 내시경 심장 초음파 또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비침습적 옵션은 동일한 위험 없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경우에는 관상동맥 CT 스캔이 카테터 없이도 명화 확성을 제공합니다. 침습적 진단에 동의하기 전에 노인들은 항상 물어야 합니다. 같은 답을 얻을 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까? 종종 그 답은 예입니다. 주의해서 접근해야 할 세 번째 시술은 전신 마취입니다. 젊은 성인의 경우 마취는 종종 짧은 중단이며 수술이 끝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뇌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보호적인 혈내 장벽은 나이가 들면서 더 다공성이 되어 마취제가 더 오래 머무르고 정상적인 신경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75세 이상 환자 중 거의 3명 중 1명은 의사들이 수술 후 인지 기능 장애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즉, 방향 감각을 잃거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는 상태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개는 며칠 또는 몇 주 후에 거칩니다. 그러나 약 12%의 경우 손상이 영구적입니다. 한때 완전히 독립적이었던 노인이 단 한 번의 수술 후 치매와 유사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를린의 81세 마르가레테는 작은 탈장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시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년 후 그녀는 요양원에서 살고 있으며 독립성을 잃었습니다. 탈장 때문이 아니라 수술을 더 쉽게 하기로 되어 있었던 마취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시술은 조영제 기반 영상 촬영입니다. 요오드 염료를 사용하는 CT 스캔, 가돌린륨을 사용하는 MRI, 그리고 혈관 조영술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화면에 장기와 혈관을 비춰주지만 나이로 인해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노인의 신장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약 15%는 이러한 검사 후 신장 손상을 입으며 더 작지만 상당한 비율은 회복하지 못하고 평생 투석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도 노인 환자에게 훨씬 더 흔하며 때로는 갑작스러운 쇼크로 이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MRI에 사용되는 가돌린륨은 뇌와 다른 조직에 축적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영향은 불확실합니다. 마취와 조영제 영상 촬영 모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술은 국소 또는 부분 마취에 수행될 수 있어 뇌에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초음파와 비조형 MRI는 종종 신장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도 명확한 진단 영상을 제공합니다. 만약 조영제를 정말 피할 수 없다면 보호 조치들, 즉 충분한 수분 섭취, 사전 신장 기능 확인, 그리고 때로는 보호 약물 복용은 해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이러한 더 안전한 경로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위험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안전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고 삶의 질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들린다면 여러분이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사가 침습적 검사를 제안할 때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구는 5가지 질문 세트입니다.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꾸준히 사용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나이의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위험이 무엇입니까? 평균 위험이 아니라 일반 인구의 수치가 아니라 75세의 몸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둘째,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종종 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대신 초음파 대장 내시경 대신 대변 검사, 전신 마취 대신 부분 마취 같은 것입니다. 셋째, 지금 이 시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긴급한 검사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이 결과를 바꾸지 않고 연기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이 시술로 인해 재정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숨겨진 인센티브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섯째, 같은 나이의 부모님께도 이 똑같은 검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의사의 인간적인 측면에 호소하며 종종 통계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이 질문들을 하는 것은 강력하지만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진료 약속에 데려가십시오. 두 쌍의 귀가
하나보다 더 많은 것을 듣고 감정이 격해질 때 동반자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서면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서면 설명을 제공하기를 망설이는 의사는 위험을 가볍게 넘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진정한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서명하기 전에 잠시 멈출 권리가 있습니다. 압력을 느낀다면은 두 번째 의견을 구하십시오. 좋은 의사는 결코 그것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사할 때는 소문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의존하십시오. 이 시나리오를 고려해 보세요. 70세 남성이 경미한 가슴 불편함을 보고한 후 심장 카테터 삽입술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서두르는 대신 그와 그의 딸은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위험 없이 거의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안전한 옵션을 선택했고 검사는 그의 심장이 안정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질문하고 멈추고 대안을 탐색함으로써 그는 불필요하게 해를 끼칠 수 있었던 시술을 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질문들이 가져올 수 있는 힘입니다. 이제 60세 또는 70세가 지나면 일상적이라고 설명되지만 심각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4가지 의료 시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약한 장을 찢을 수 있는 대장 내시경, 뇌졸중이나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 카테터 삽입술,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마취, 그리고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키거나 알레르기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조영제 기반 영상 촬영. 각 시술은 현대의학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 시술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핵심 교훈은 모든 검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노화는 신체를 심오한 방식으로 변화시킵니다. 30세에 안전한 것이 75세에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네, 올바른 질문을 하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더 안전한 대안을 탐색함으로써 여러분은 수동적인 환자에서 자신의 진료에 대한 능동적인 파트너로 변화합니다. 5가지 핵심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을 적어두고 지갑에 넣어두고 모든 약속에 가져가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를 데려가고 서면 정보를 요구하며 누구에게도 결정을 서두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식은 모든 위험에 대한 방패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은 이 친구, 가족 또는 60세 이상의 모든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에게 건강, 심지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하고 여러분의 선택은 중요하며 올바른 지식으로 자신을 보호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